안녕하세요, 팩트남입니다. 해당 영상은 명절 기간 동안 긴 운전을 하실지도 모르시는 우리 시청자분들, 그리고 집안에서 명절 음식 준비로 두 손이 부족한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영상입니다. 최근에 5세대 및 6세대 전투기 확보를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사우디와 관련된 내용으로 채널을 통해 기 업로드된 각각의 영상을 주제에 맞게 분류하여 통합본으로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영상 시청하시면서 즐거운 명절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터키의 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원래는 그 커뮤니티를 통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터키가 진행해온 칸의 개발의 과정들을 제가 소개해드린 기사를 통해서 한번 총평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제가 몸 상태가 지금 안 좋아서 이 중에서 제가 그 설명을 못 드린 내용이 있거든요. 그 내용을 먼저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바로 사우디가 터키로부터 칸 전투기를 100대를 구매하려는 이런 소식입니다. 처음에 저는 이 소식이 나왔을 때 예전에 터키가 여론전을 한 것처럼 이제 생각을 했었어요. 터키의 현지 매체가 그 두 번째 비행 이후에 사우디가 터키의 시험 비행을 극찬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긴급으로 칸을 구매하기 위해서 협의체를 터키에 파견했다라는 소식을 전합니다. 그때 이제 터키 국방부 장관이 한 말이요. 야, 파키스탄도 곧 계약 발표를 할 거다. 그뿐만 아니라 아랍에미리트, 아제르바이잔도 참여하려고 지금 의사를 밝혔다. 야, 사우디 늦으면 이거 못 산다. 줄 서라. 이제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때 당시 뭐 파키스탄도 중국의 FC-31을 구매하려고 했다. 뭐 이런 얘기들을 전하면서 아마 신빙성은 상당히 낮고 터키가 준비하는 하나의 그냥 뭐 여론전이다. 이제 이렇게 평가를 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작년 12월 29일 날 사우디에 대한 내용이 또 올라옵니다. 뭐냐? 이제 해당 내용은 포브스의 기사입니다. 포브스가 되게 의미심장한 제목으로 글을 하나 기재합니다. 왜 사우디는 지금 터키의 신규 스텔스 전투기를 구매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는가? 라는 아마 터키의 개발 진행 상태를 어느 정도 알고 계신 밀리터리 매니아 분들이라면 모두 할 만한 질문을 던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을 볼 건데요. 이제 해당 내용은요, 양국 간 방위 협력 주제로 대표단 회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사우디는 터키가 준비하고 있는 5세대 전투기 칸을 100대를 구매하겠다라는 관심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심에 대해서 포브스는 왜 사우디가 개발도 되지 않은 칸을 100대나 구매하려고 하는가 라는 이유를 정치적이고 그리고 기술적인 요인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정치적인 배경인데요. 사우디는 2023년 터키로부터 바이락타르를 구매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구매가 터키 역사상 최대 방산 수출로 이제 계약이 되는 기념비적인 사건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이벤트들로 사우디와 터키 간에 정치적으로 뭔가 큰 방산 협력을 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첫 번째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어떻게 보면 이게 제일 큰 이유인데요. 지금 사우디가 F-35를 미국으로부터 구매하려다가 구매를 못하고 있잖아요. 미국이 지금 팔지 않아서. 야, 미국, 너 이거 F-35 안 팔어? 나는 지금 네 거 말고도 터키로 이거 5세대 전투기 칸 살 수 있다. 이런 정치적인 시그널을 보내고 있다라고 포브스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정치적 어필을 얼마 전에 UAE가 F-35를 중단하고 KF-21이 5세대로 넘어갈 때 이제 참여를 하겠다라는 그런 관심을 보였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UAE의 그런 정치적 어필과 같은 이치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정치적인 이유로 사우디가 영국, 이탈리아, 일본이 준비하는 6세대 전투기 G캡의 파트너로 들어가고 싶다고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요. 일본이 사우디가 들어오게 되면 이 프로젝트 무조건 지연된다. 사우디 못 들어오게 된다. 이런 이유를 대면서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차세대 전투기를 지금 선택할 수 있는 솔루션들이 다 막혔잖아요. F-35 막히고 G캡 막히고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 그래서 이러한 이유로 그 터키의 5세대 전투기 칸을 도입하려고 한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들이 정치적인 배경이고요.
그다음에 기술적 배경으로 사우디 내부적으로 2040년대까지 6세대 전투기 이제 도입을 하려는 계획을 세웠는데 2040년대까지 공백을 메울 수 있는 전투기들이 F-35와 그 칸을 제외하고는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뭐 그렇다고 지금 개발도 되지 않는 뭐 체크메이트 또는 정치적 이슈가 발생할 수 있는 중국의 기체를 도입하는 것 또한 어렵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포브스는 이렇게 정치적이고 기술적인 이유로 왜 사우디가 도입을 하려고 하는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우디가 정말로 칸 전투기 개발에 참여한다면 어떤 효과가 있을지 포브스는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중동의 부곡으로 대규모 주문이 가능할 것이다. 그렇다면 당연히 기체 단가는 하락할 것이고요. 또 이러한 대규모 주문으로 규모의 경제를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칸의 가격적 장점이 부각될 것이고, 이러한 조건들은 최종적으로 가격 때문에 망설이는 해외 추가 고객들을 확보할 수 있다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포브스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지금 뭐 돈이 있다고 사우디가 이거를 뭐 구매하는 게 결국은 만사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즉, 사우디가 칸 전투기를 구매할 때 도사리고 있는 위험, 그리고 이 문제점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칸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계신 분은 알고 계신 내용인데요. 바로 엔진 이슈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커뮤니티를 통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상 기반 애프터버너 테스트를 완료했다고 소식을 전했는데요. 당시에도 엔진이 준비가 되지 않아서 F110 엔진을 그대로 사용을 했습니다. 왜 그렇죠? 맞습니다. 터키가 개발하려고 하는 그 테이의 엔진이 아직 개발이 되지 않았기 때문인데, 당시 기사에서는 이제 프로토까지는 F110을 사용하고 아마도 양산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양산의 배치 1부터는 터키 테이가 자체 개발한 35,000파운드 추력의 엔진을 사용할 것이라고 했는데요. 뭐 누가 들어도 진짜 허무맹랑한 얘기죠. 이게 왜 어려운 일이냐면, 잠깐 터키가 그 엔진을 개발하겠다고 한 시점으로 좀 돌아가 보면요. 이제 2024년 3월쯤이에요. 첫 비행을 하고서 엔진 이슈들이 이제 터지니까 그 테이 사장이 칸 전용 이제 엔진을 개발하겠다고 했어요. 그때 이제 막 잘못된 정보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터키의 이제 밀떡, 그리고 심지어는 그 타이의 직원들이 와서 얘기를 해줬거든요. 뭐냐? 자, 터키가 지금 3개의 엔진을 개발하고 있다. 첫 번째는 TF6000, 6000파운드인데 이놈은 로얄 윙면에 사용될 놈이다. 그리고 TF1000도 개발하거든. 이건 당연히 10,000파운드고 이거는 무인기에서도 사용을 할 거야. 그리고 칸에서는 TF35,000, 즉 35,000파운드 추력의 엔진을 개발할 거다. 이런 이제 정보를 알려줬어요. 댓글을 통해서. 그리고 이제 그때 당시 같이 사진도 하나 제가 입수를 했는데, 이게 뭐였냐면은, 야, 지금 니네가 우리 엔진 없다고 까고 있는데, 우리 어찌 됐던 간에 뭐 초창기에는 그 F16에서 쓰고 있는 F110 엔진을 쓸 거야. 그러다가 테이가 개발을 하잖아? 그러면 35,000파운드 추력급으로 변경을 할 거야. 이제 이런 정보를 알려줬어요. 그때 당시. 근데 이게 얼마나 허무맹랑하냐면, 아니 엔진도 제대로 개발해보지 않은 나라가 어떻게 지금 F22에 달리는 F119 엔진하고 비슷한 추력의 엔진을 단번에 개발한다는 거냐. 이런 의문들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물론 국내 밀리터리 매니아뿐만 아니라 뭐 해외 밀리터리 매니아들도요. 그래서 그때 당시 저 댓글이 기억나는데 뭐냐면 이제 몇 개가 있었거든요. 아저씨, 훈련기도 제대로 만들어 본 적도 없으면서 뻥도 좀 그럴싸하게 쳐야 믿지. 경차조차 못 만들어 봤으면서 람보르기니를 만들었다는 멍멍이 같은 소리를 하고 있네. 에휴. 이런 댓글도 달린 적이 있었습니다. 아무튼 그런 경험도 한번 없는 지금 국가에서 바로 그 F119 같은 엔진을 만든다고 하니까 포브스도 이거는 상당한 문제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뭐 사우디가 아무리 돈으로 때려 넣는다고 해도 이런 기술적인 문제, 즉 엔진 문제를 터키가 홀로 풀기에는 지금 녹록치 않아 보인다라고 그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이유들로 엔진이 준비 안 된다면 이거는 사우디에게 어떤 의미가 있냐, 이걸 또 분석하고 있어요. 완전한 5세대 스텔스 전투기로 간주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럼 이 문제가 연결이 됩니다. 자, 그래서 그 문제를 결론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만약에 터키가
칸에 들어가는 엔진을 제대로 개발하지 못할 경우는 결국 대한민국이 개발하고 있는 KF21과 같이 4.75세대로 아마 비공식적으로 분류가 될 것이다. 즉, 엔진이 준비되지 않는다면 처음 시작은 5세대였으나 4.5세대 이상의 전투기밖에 개발할 수 없을 것이다. 정확하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되냐? 라팔 유로파이터보다는 우수하겠지만 터키가 처음 목표로 한 F-35 그리고 뭐 좀 더 높게는 F-22보다 부족한 기체가 나올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사우디는 여기서 의문을 가져야 할 것이다. 사우디는 이보다 조금 떨어지긴 하지만 이미 4세대급이라고 할 수 있는 F-15SA를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작년 초, 그러니까 2024년 초반에 독일이 이미 금수 조치를 종료하고 이러한 이유로 유로파이터를 도입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는데 굳이 엔진 준비가 되지 않아서 5세대 전투기라고 말할 수 없는 칸을 도입할 필요가 있는가? 라고 상당히 날카롭게 꼬집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독일의 금수 조치가 풀리기 전까지 유로파이터가 될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한 사우디는 프랑스로부터 라팔 쉬운 4대를 도입하려고 준비했기 때문에 야, 굳이 엔진도 준비도 되지 않고 실전 경험도 없고 그 어떠한 나라도 도입하지 않아서 검증이 되지 않은 칸을 무리해서 구매할 필요가 있을까? 라고 사우디는 스스로 의문을 가질 것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지금 포브스가 엔진이 준비되지 않은 칸을 꼬집는 내용이기도 하지만 엔진을 무장등으로 바꿔서 생각해 볼 때 이 내용은 KF21에게도 경종을 울릴 만한 내용이라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사우디가 지금 터키로부터 칸 100대를 구매하려는 그 이야기를 그 포브스의 분석을 통해서 한번 이야기해 봤습니다. 그러나 사우디가 돈이 아무리 많다고 해도 합리적인 그런 결정을 할 국가이기 때문에 터키가 프로토에는 F110 그리고 양산에서는 TF35,000을 쓴다는 그 초유의 사태를 터키 스스로도 그렇고 도입하려는 사우디에서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이라 생각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팩트남입니다. 오늘은 사우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우디가 요새 여기저기 이름이 많이 거론이 되네요. 그죠? 얼마 전에 터키에서도 사우디가 왜 터키의 칸을 100대를 구매하려는가 라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죠? 그런데 오늘 또 그 브레이킹 디펜스에서 왜 사우디가 G캡에 목을 매는가 라는 뉘앙스로 이제 글이 하나 올라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얘기를 해볼 건데요. 자, 브레이킹 디펜스의 기사입니다. 날짜는 1월 9일 날 이제 올라온 기사고요. 이제 내용이 사설 분석입니다. 그래서 전문가의 입을 빌려 왜 사우디가 지금 G캡에 관심이 있고 그리고 왜 그래야만 하는지 그런 당위성들을 여러 측면에서 분석을 했습니다. 해당 기사를 제가 임의로 좀 도입, 본론, 결론으로 나눠서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도입부에서는요, 일단 지난 히스토리를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사우디가 제일 처음 G캡에 관심을 보였던 연도는 2023년 초반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사우디는 G캡에 참여하겠다는 이유를 밝히면서 자국의 방산을 강화하고 또한 그 일정 부분 지분을 참여해서 그 경제적 이익을 얻어가겠다라고 이제 밝혔는데요. 일부를 생산하는 방식은 무조건 이제 현지 생산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사우디가 고려하는 내용들은 단순히 적은 지분을 참여함으로써 하급 파트너로서의 계약이 아니라 동등한 지분 참여를 하겠다라는 이제 이런 뉘앙스로 그때 참여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의사를 밝혔냐? 돈을 쓰는 만큼 사우디 왕국의 안보에 기여를 하고 인풋만큼 아웃풋을 받아가겠다라는 경제적 야망이 배경으로 있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등한 지분 참여 어떤 걸 의미하죠? 현재 얼마 전에 설명해드린 것처럼 이 G캡의 지분 구조가 밝혀졌습니다. 브레이킹 디펜스의 뉴스를 통해서 이제 밝혀졌는데요. 이때 동일하게 33%씩 그러니까 영국, 이탈리아, 일본이 33%로 이제 지분을 가져가겠다. 조인트 벤처에서 영국에 본사를 두고 이제 이 개발을 시작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사우디가 이야기하는 이 동등 지분은 지금 뭐 영국의 BA 시스템즈가 33%, 그 다음에 이탈리아의 레오나르도가 33%, 그리고 일본 그 항공산업 컨소시엄이 33%인데 여기에 동등하게 사우디가 25%로 이렇게 들어가고 싶다 이거예요. 근데 이건 이제 자기 바램이고
이따 뒤에서 설명을 할 건데 여기에 뭐 방해하는 국가들이 있습니다. 예, 우리 이웃 국가. 그래서 그 내용 상세히 분석을 했는데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간단히 지난 히스토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이 작가가 딱 두 가지로 이제 주제를 던집니다. 많다와 적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 이제 생각을 해봤는데 이렇더라고요. 자, 많다는 일단 G캡이 사우디의 영입을 이제 환영하는 이유는 상당히 많다. 적다는 사우디가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 G캡에 들어가야 되는 이유는 적다. 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바르게 보고 있죠.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자면 먼저 G캡이 사우디를 영입하려는 이유 뭐 다들 예상하고 계시죠? 그죠? 일단은 돈이 많잖아요. 사우디가 뭐 칸도 100대씩 사간다고 막 얘기가 나오니까 비용 절감이 될 거다. 그래서 그 칸에서 나왔던 이야기처럼 규모의 경제를 만들고 기체 단가를 낮추고 그리고 그 기체 단가 때문에 이 6세대 기체를 도입하려고 머뭇거리는 나라들에게 이제 좋은 이제 선택권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충분한 자금이 생긴다면 뭡니까? 개발의 속도에 탄력을 붙음으로써 지금 2035년을 첫 운용으로 생각하는 이 G캡 그룹에게 상당히 좋은 조건으로 다가올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시간과 돈적인 측면도 있지만 물론 전략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사우디는 중동의 부국으로 뭐 대부분의 나라가 이제 사우디와 친해지려고 하잖아요. 그쵸? 석유 자원도 많고 돈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지리적으로나 그리고 뭐 정치적으로 생각할 때 사우디와 함께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 근래 사우디가 진행하는 경제 그리고 방산 분야의 개혁을 위해서 어마어마한 국부 펀드를 조성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자원들도 이제 조금 솔깃한 거죠. 그리고 이제 앞을 내다봐서 언제까지 석유만 팔 수 없잖아. 그렇기 때문에 향후 미래 사업, 뭐 인공지능을 투자하기 위해서 1,000억 달러를 이제 또 투자를 한다고 하니까 이런 내용들을 고려할 때 G캡을 어느 정도 내주고 이런 사업들을 받아오고 싶다는 계산적인 이유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G캡이 사우디를 영입하려는 이유는 많다. 이제 이 말씀 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적다. 사우디가 굳이 G캡을 선택한 이유가 없는데 왜 선택하나?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누가 뭐래도 불확실성입니다. 그렇죠. 지금 이제 뭐 조인트 벤처 한다고 하지. 그쵸? 디자인 나온 거 없다. 뭐 기술에 대해서도 나온 거 없다. 사양도 정확히 나오지 않았다. 따라서 위의 내용, 좀 디테일한 내용들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비용을 가늠할 수 없는데 사우디가 굳이 이런 위험을 감수할 필요가 있는가? 그쵸? 그래서 이 작가도 이제 던집니다. 그럼에도 왜 사우디가 이렇게 불확실성이 많은 프로그램에 열망을 보이고 있는가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자, 지금까지 도입 부분이 설명이 되었습니다. 이제 본론입니다. 현재의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G캡의 개발에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건 영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인트 벤처도 영국에 설립을 했고요. 그래서 영국의 주도적인 역할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국이 주도적 개발 역할도 하고 있지만 사우디의 영입을 그 어떤 나라보다도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작가는 역대 영국의 총리들을 포함하여 현재 영국의 안보는 결국 걸프의 안보와 직결을 한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사우디 역시도 미국 다음으로 주요 안보 파트너로 영국을 꼽고 있다는 이유로 이제 서로 그런 계산이 맞아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국은 이제 항공기, 미사일, 폭탄, 이런 뭐 유지 정비 이런 분야에서 사우디와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우디는 영국의 돈줄이에요. 사우디의 경제적 이점을 보기 위해서 앞으로도 영국은 사우디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받아가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안보와 경제적인 측면을 이유로 영국이 사우디의 참여를 적극 권유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가 될 것 같고요. 그러나 하고 싶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죠. 이런 과정에는 영국의 도전 과제가 있다고 합니다. 일단 그 도전 과제는 내부와 외부 요인으로 나눠볼 수 있겠는데요. 일단 먼저 내부적인 요인입니다. 영국이 사우디의 참여를 굉장히 바라지만 영국의 마음과 같지 않게 그 실행 상태는 상당히 미비한 상태입니다. 2023년 3월 사우디가 들어올 수 있도록 그 타당성 조사를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나 조사가 완료되지 않았고 또한 이 사우디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영국 의회의 결정이 필요한데요. 그러나 논의조차 이제 전혀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가능성이 상당히 없습니다.
없어 보입니다. 또한 정치적인 결정을 받으려면은 국민들의 설득이 필요한데 이러한 분위기 조성 또한 되지 않았다고 작가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내부적 도전 과제이고 이제 외부 도전 과제입니다. 외부는 뭐 예상하시겠지만 영국이 아무리 내부적으로 문제가 없다 한들 외부적으로 이제 G캡을 위한 단독법인의 공동 투자자인 일본과 이탈리아를 설득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탈리아에 대해서는 크게 내용을 다루지 않았어요. 그만큼 이탈리아가 일본보다 까다롭지 않다는 그런 의미로 저는 이해를 했는데요. 그래서 작가는 일본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지금 알고 계시는 것처럼 일본은 사우디가 G캡에 참여하는 것을 뭐 여러 번 지금 거부를 했습니다. 그때마다 이제 드는 이유가 뭐였냐면은 이런 문제예요. 겉으로는 야 사우디가 지금 그런 인권 문제가 제대로 지켜지고 있지 않다라고 이제 겉으로는 얘기했지만 이건 단지 협상의 전술일 뿐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일본이 왜 사우디의 참여를 거부하느냐? 결론은 자기 밥그릇 싸움 때문입니다. 이제 일본은 되게 좀 보수적이고 자기 기술에 대한 이런 확신이 있고 그런 걸 감추려고 하잖아요. 긍정적으로 이야기할 때. 그래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사우디가 들어온다면 돈으로 이제 자기네 기술들을 빼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국의 산업 이익 또는 보호가 될 수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우디가 뭐 현지 생산을 한다고 목표를 잡았지만 아마 사우디의 실질적인 그 현지화 목표는 바로 엔진이나 메인 기체를 현지화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아닐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 뭐냐? 결국 그 소규모 부품에 국한될 것이라고 판단을 하는 건데요. 이런 상황에서 일본이 볼 때 일본은 G캡에 참여하면은 이런 소규모 부품을 생산하는 거를 중점 사업으로 이제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만약에 사우디가 돈을 들고 이런 사업, 즉 이런 소규모 부품의 밥그릇을 뺏으려고 하면 결국은 일본이 설 자리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이러한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우디의 참여를 이런 인권의 문제를 표면적으로 내밀고 못 들어오게 하려는 그런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작가가 판단할 때 이런 소규모 부품의 생산은 일본에게는 실질적으로 작은 밥그릇이고 더 큰 것을 보기 위해서는 사우디가 이제 들어와야지 일본 역시 얻을 것이 많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들이냐면 일단은 절대적으로 지금 비용이 감소할 거 아니에요. 그쵸? 뭐 지분이 33%니까 그게 22%로 줄긴 하지만 돈도 그만큼 감소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런 기회로 일본이 걸프 지역에서 소위 강대국들만 지금 유지하고 있는 이런 전략적 유대의 그런 그룹에 일본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받아갈 수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이런 부분들 진짜 상당히 중요하죠. 이게 아무나 이런 리그에 들어갈 수 없으니까요. 그리고 초기 6세대 전투기 시장의 점유율을 빠르게 개발을 해서 이제 확보를 할 수 있다. 그러면서 이제 다른 프로그램이 진행할 때 그런 기술이나 부품들을 또 제공할 수 있는 이런 가능성이 열릴 수 있다. 즉 작은 걸 버리고 큰 걸 취하라 이 말이죠. 그죠? 자, 그리고 이렇게 G캡을 빠르게 개발함으로써 원래 G캡의 어떻게 보면 근본적인 목표인 미국의 안보 우산 의존도를 어느 정도 낮출 수 있다는 겁니다. 많은 미국의 동맹국들이 미국의 방산 장비에 의존하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손해보는 것들이 많으니까 빨리 이런 6세대 기체, 즉 미국으로부터 좀 독립적인 기체를 만들어냄으로써 일본이 가져갈 수 있는 이점들도 상당히 많을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영국의 도전 과제에 대해서 내부와 외부 요인을 살펴봤고요. 그러나 사우디가 겉으로는 GCAP를 지금 들어가겠다고 막 타령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이거는 설득력이 없다고 이 작가가 간파하고 있습니다. 뭐냐? 사우디의 설득력 없는 논리를 조목조목 이제 따져서 반박을 했는데요. 먼저 경제적인 측면입니다. 사우디가 겉으로는 이 6세대 전투기를 참여함으로써 지분을 가져가고 그러면서 경제적 이익을 이제 보려고 한다. 이런 겉으로의 입장을 내밀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참여하는데 수십억 달러를 투자한다. 그런데 그렇게 수십억 달러를 투자하고서도 생산의 작은 부분, 즉 뭐 메인 기체나 엔진을 생산하는 게 아니라 작은 부품 정도를 이제 현지에서 생산할 수 있는 거고 또한 메인 기체를 조립하는 게 아니라 현지 MRO, 즉 유지보수 사업에 대해서 이제 국한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엔지니어나 이제 기술자들이 물론 참여해서 관련 기술들은 배우겠지만 이런 부분, 작은 부품, 그 다음에 MRO에 대한 제한된 서비스 분야만 경험을 이제 쌓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결론이 나와 있잖아. 왜 이런 막대한 돈을 넣고 이런 작은 부분을 취하려고 하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사우디가 이야기하는 그런 경제 논리에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꼬집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보적인 측면도 이제 얘기를 해요. 뭐라고? 사우디가 G캡에 참여하면 뭐 영국, 이탈리아, 일본 같은 강대국들과 이제 안보 측면에서 유리할 거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렇지만 이미 영국과 유대 관계가 확장하지 못할 만큼 이제 많은 거래가 진행
진행되고 있어요. 아까 얘기했죠. 항공기, 미사일, 폭탄 이런 데서 지금 협력을 하고 있거든요. 또한 이런 내용들이 2024년 리야드 디펜스 쇼에서 지상기방 시스템, 그리고 방공 시스템, 장갑차, 무인기 등의 분야에서 모두 영국과 앞으로 협력하겠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로 봤을 때 GCAP에 참여한다고 해서 영국과 추가적으로 유대를 확장할 수 있는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한 겁니다. 왜? 이미 충분하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거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설득력이 있고요. 그리고 사우디는 굳이 GCAP에 참여해서 이탈리아와 일본과는 유대를 강화할 필요성이 불명확하다고 이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왜? 지금 안보의 우선순위에서 미국과 영국을 두고 있는데 굳이 이런 협력과 노력들이 분산되게 전략적 안보 관계를 확장할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아까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GCAP에 참여한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GCAP은 지금 불확실한 타이밍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35년까지는 어떠한 결과물도 얻을 수 없는데 과연 이러한 큰 돈을 들여가면서 이 늦어지는 타이밍으로 이런 안보 불안 요소를 어떻게 이제 해결하겠냐, 또 이런 논리적이지 못한 사우디의 입장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우디가 실질적으로는 설득력 없게 지금 GCAP을 타령하고 있다, 이렇게 경제와 안보 측면에서 분석을 했습니다. 자, 이제 결론입니다. 야, 사우디, 내가 분석해보니까 너는 이거 진짜 원하는 게 아니야. 너의 진짜 마음은 뭐냐?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첫 번째는 결국 F-35 획득이 최종 목표입니다. 그렇죠? 사우디가 바보가 아니거든요. 뭐 터키 얘기에서도 마찬가지죠. 결국 이때 얘기하는 것들이 사우디가 왜 칸의 구매를 고려하는가? 결론은 그거였어요. F-35에 대한 대안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미국으로부터 F-35를 이제 좀 유리한 입장에서 그리고 빠르게 구매하려는 목적이었잖아요. 그러나 칸 역시 지금 실체가 없는 기체이고 뭐 엔진 문제가 상당하기 때문에 우리가 판단했을 땐 그렇게 유효하지 않은 솔루션이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죠? 첫 번째는 이제 F-35 획득이 최종 목표고, 두 번째는 이제 미국과 상위 방위 조약을 오래전부터 이제 협의를 해왔잖아요. 거기에 대한 결정을 빨리 내려달라는 압박을 이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최종적으로 아마 이 F-35만 이제 획득이 되어도 이 6세대 야망은 확실히 접을 것이라고 작가는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문제가 진행이 되면서 이제 미국의 강력한 변수가 떠올랐습니다. 어떤 변수가 떠올랐죠? 3, 2, 1. 맞습니다. 트럼프가 강력한 변수로 떠올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트럼프의 행정부가 현재 무기 판매 외교의 정책에 우선 과제를 두고 있기 때문에 빠르게 이 사우디의 GCAP 제안에 대한 블러프, 그러니까 뻥카 여부를 판단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 트럼프가 어떤 사람입니까? 그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는 뭐 동맹의 땅도 내놓으라 하는 이런 무자비한 놈인데 이 뻥카를 빠르게 판단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뻥카가 빠르게 확인된다면 걸프 지역에서 그 외교와 안보 관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이제 합니다. 결국 이 트럼프의 등장으로 줄타기했던 이 동맹국가들 빠르게 정리되고 금방 효과를 볼 거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구독자분들도 초반에 당연히 F-35지 않겠냐라고 예상했듯이 그 결론이 맞고, 그러나 전문가의 의견을 빌려서 좀 다각적인 측면으로 왜 사우디가 지금 GCAP에 참여하려는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오랜만에 부탁드립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